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이제부터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로봇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상승 랠리가 나오기 전 꼭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부터 꼭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슈는 바로 삼성 로봇입니다. 사실 2023년도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처음으로 시장에 부각됐을 때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에 따른 로봇 모멘텀이 터졌던 건데, 2025년도 연초에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하면서 대주주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자 다시 한 번 더 로봇 모멘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해서 2월 달부터 삼성 로보틱스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합병되었을 때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레인보우라는 이 네임의 사실 인지도 자체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 로보틱스가 될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름이 어떻게 나오든 결국에는 기업 결합 심사 신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삼성 로봇이 출격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2월 30일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35%의 지분율로 최대 주주 등극에 성공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에 대한 변경 예정 일자를 2월 17일로 잡은 만큼 2월 17일 전에, 즉 그 전까지 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그 전까지 로봇에 대한 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건 맞지만 더 늦기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유일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본다고 했을 때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튈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방향성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향후 10년간 27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상했던 규모보다 더 빠르게 속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10년간 27배라고 했지만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AI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강조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면서 이 규모가 더 빠르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2035년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출하 대수가 약 140만 대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의 자율주행 혹은 제조 공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로봇이 공장의 특정 분야, 즉 산업용 로봇이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로봇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범용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동력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인간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빙 로봇을 본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눈에 익고 우리가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로봇으로 자리 잡았고요. 이렇게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그 다음에 스며들고 있는 모습 자체가 처음 인터넷 혁명 시기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로봇에 대한 도입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 시대를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라고 바라보면서 정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AI를 산업 정책에 접목시켜서 글로벌 AI 기술 격차를 좁히고 신사업 모델을 창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AI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미국 기업들이 전부 다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국가죠. 즉 우리나라는 뭔가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드는 데 필요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봇 밀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 만큼 그 로봇이 전부 다 국산으로 도입된다고 했을 때 그 시장의 파급력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와 30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서 자율제도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지컬 AI 분야 확산을 위해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양산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서 로봇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늦었던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규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 그리고 지원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게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이 로봇 산업이 완벽하게 커질 수 없는데 삼성 로봇의 이 모멘텀이 같이 더해졌기 때문에 로봇 모멘텀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IT 기기가 뭐가 있어요? 바로 아이폰이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스마트폰도 이제는 로봇이 만들 예정입니다. 중국 최대 로봇 제조사인 유비테크가 애플의 공급업체 폭스콘의 공장에 로봇을 배치해서 생산을 도울 예정입니다. 유비테크는 폭스콘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이동, 분류, 품질 검사 등에서 다양한 작업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스트할 예정이고요. 책임자는 지금은 이제 워커 S1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2분기에는 워커 S2라고 불리는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IT 기기가 스마트폰이죠. 자,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제조업들, 특히나 이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내는 이 스마트폰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대다수의 제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젠슨왕이 엔비디아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엔비디아가 중국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협력을 강화시켰는데 최근에 베이징에서 중국 로봇 기업인 인어퉁용 창업자인 왕허 CTO를 비롯해서 중국의 많은 로봇 기업 대표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칩인 제슨2를 출시할 예정인 엔비디아가 로봇 기업과의 만남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실제로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죠.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 대다수 마크 저커버그나 대다수의 CEO들이 이 트럼프의 가족 뒷석 두 번째 줄에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에 방문할 정도로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중국에 집중하는 이유는 실제 엔비디아의 매출의 가장 큰 이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분야에서 공급망이 거의 대다수가 중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즉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 포진되어 있고요. 광둥, 홍콩, 마카오를 잇는 그레이터 베이 지역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집결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 10대 상징적인 제품 중에 첫 번째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즉 중국에서는 로봇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그에 따른 지원금이나 이러한 보상들이 워낙 크게 나오기 때문에 대다수의 로봇 기업들이 중국에 집결한 것도 있고 그에 따른 로봇에 대한 생태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공급망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로봇 산업이 촉진될 수밖에 없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테슬라도 올해 안에 옵티머스를 공장에 가동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올해 옵티머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로봇 원가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품 업체들, 즉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확장했을 때 전기차 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2차 전지였고 그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 기업이 수혜를 받았듯이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로봇 부품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션 제어 장치 수출 1위 기업입니다. 얘네가 미국 최대 자동화 공급 기업인 로크웰 오토메이션뿐만 아니라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 다음에 야스가와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기업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RS 오토메이션이 점유율 1위입니다. 즉 미국 내에서 로봇 부품 1인 기업인 만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된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 기업인 만큼 꼭 해당 기업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